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이 이제 근육 손상 후 RTP에 대한 최신 지경이고 이게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고 RTP 결정하는 건 사실 답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 컨셉은 되어 있고 코치와 그 다음에 애슬리트,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팀에서의 조합적인 결론을 통해서 복귀 시점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고 아까 오전 세션에서 아마 소환 교수님이나 앞에 말하는 선생님들께서 대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을 다 찍어주셔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4대 근육 중 하나인 이제 엔테리어 사이 대퇴 쿼드라셉스 머슬 인저리 중에 인트라머스쿨라 헤마토마 있었을 때 아까 잠깐 디스커스 됐지만 아마 이 네 가지 근육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쿼드리셉스 인트라머스쿨라 헤마토마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나토부터 시작해서 케이스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짤막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슬라이드입니다. 리턴 플레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손상에 대한 티슈 힐링력과 그 다음에 선수 컨디션, 그 다음에 코치, 메디컬 중에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리턴 플레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근육 손상이든 어느 손상이든 가장 퍼스트 퀘스천은 언제 복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다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시간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없습니다. 환자 컨디션이라든지 손상 정도, 그 다음에 의지,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컴프로마이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것은 그 데이터를 일단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개별에 맞춰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현장에 있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고 알겠습니다. 이제 보고 듣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게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다투는지 우리가 분석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쳤을 당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다쳤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환자 얘기를 선수 얘기를 들어야겠죠. 어떻게 다쳤는지, 지금 상태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피지컬 해보고 상태 어떤지, 텐던이 있었는지, 퍼포먼스 나올 수 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해야 우리가 이 친구가 다시 플레이를 뛸 수 있는지, 필드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처럼 이런 재활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마다 달라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주제로 넘어와서 이제 쿼드리셉스는 알다시피 이제 대퇴 사두근인 거고 네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쭉 얘기했던 프리텐던과 그 다음에 다이렉트 텐던,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텐던이 렉터스 페모리스에는 있고요. 나머지 근육들도 콘조인트로 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아시다시피 힙 플렉션과 니 익스텐션이죠. 그래서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는 힙 플렉션하고 니 익스텐션이 안 되고 특히 이제 디스탈 포션에서의 이러한 텐던 포션을 포함한 이런 인주리 같은 경우에는 니 익스텐션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복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즌을 아예 아웃할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복귀시키냐를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가 포커스에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왜 이 친구를 해서 복귀를 왜 시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치료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팀 내 위치라든지 시즌 내 시즌 중간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경기가 있다든지 매치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다는 왜 복귀를 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하면 또 다른 새로운 또 돌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에서의 머슬 인조리 에피돌로지를 분석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큰 4대 근육이죠. 햄스트링, 쿼드리셉스, 어덕터, 칼프 머슬을 다는데 아마 이번 세션 이걸 다 다루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인스턴스는 쿼드리셉스가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주리 시비리티는 모더레이트가 가장 많이 보고되는 것 같고 리인주리는 여기서 한 세 번째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 나이로 따져보면은 대략적으로 조금 젊은 나이와 그리고 나이든 이런 좀 약간의 좀 나이 있는 선수들에서 모두 다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 보게 되면은 전반, 중반이라든지 후반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많이 다치느냐?
인주리 메커니즘 타입은 크게 이제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쿼드 리소스는 대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렉스 페모리스가 많이 다치는데 그런 인다이렉트 인주리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non 컨택트, 그 다음에 오버유즈 생기는데 오버유즈보다는 non 컨택트고, 그 non 컨택트는 스플린트라든지 점핑했을 때 많이 다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문제긴 한데, 그러면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서 햄스트링 다치기 때문에 나중에 리앱이나 다시 이제 복귀할 시점에서는 이 햄스트링하고 앞쪽에 있는 쿼드셉스하고 이런 코리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주 타입은 다이렉트 인저리하고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인저리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다이렉트 인저리는 이제 태클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과의 이제 충돌 때문에 생기는 이제 컨투전이 가장 많을 수 있고요. 인다이렉트 인저리는 슈팅하거나 이제 스플린팅 빠르게 뛸 때 많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인저리에서 대부분은 이제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랑 라테랄리스, 메디알리스가 가장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다이렉트 인저리는 특히 이제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이제 렉투스 페모리스에서 많이 손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이렉트 인저리를 보게 되면 MRI를 통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찰리 홀스라든지 데드렉처럼 이렇게 하이퍼이코익한 리전들을 MR에서 관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는데 펑셔널하게 스트렝스이 얼마큼 손상됐는지, 그 다음에 이 RM 정도가 얼마큼 손상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레이딩에 따라서 외출의 방향이라든지 이 복귀 시점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컨투전에 의해서는 작은 마일드 케이스에서는 2-3일 정도 복귀 시점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서는 뭐 한 달 가까이도 걸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게 레인지도 높고 과연 이제 시비어 케이스가 어디까지인지, 그다음 환자 선수의 컨디션, 선수 포지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데이터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인다이렉트 인저리 중에서 렉투스 페모리스는 또 다칠 확률이 17%까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게 돼 있고,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인트라머스쿨러보다는 텐디너스 마이테니스 정션이라든지 프리텐던 부분에서 손상이 있을 경우는 이 재손상 위험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는데 이건 대화거든요. 이렇게 뭐 얼마큼 다쳤어요 라고 여기다 클래시피케이션에 뭐 어디 정도입니다. 3A, 3B, 4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인트라머스쿨라에 있는 근내 출에 있는 경우에는 보통 3 이상의 태아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레이딩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레포트들이 있는데 뭐 스몰 테어 5% 미만, 뭐 라지 테어, 컴플리트 테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른 부위의 근육 손상과 그레이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보셨죠.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의 머슬 인주리에서 A, B, C 서브 타입을 나누고 위치에 따라 나누고 손상을 그레이드 여기서는 1, 2, 3, 4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1은 스몰, 모더레이트, 익스텐시브, 아까 칼프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의 머슬 인주리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다치고서 바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필드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마사지하고 이제 그 다음날 보죠. 얘가 어떤지. 그래서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레이드 1 정도는 거의 정상처럼 될 수 있고, 그레이드 2부터는 조금 불편한 감을 느끼고, 그레이드 3부터는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하죠. 4는 당연히 이제 다음날 너무 아프고, 그날도 당연히 경기에 드롭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바로 트레이너가 와서 이제 다음날 오기도 하는데 며칠 있다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날 전화 오기도 하고, 얘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있는 친구들은 트레이너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경기를 다 뛰었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이거 다치고서 경기를 다 뛰었는지, 아니면 드롭에서 나와서 못 뛰고 했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상이 됐겠구나라고 저는 중간적인 판단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MRI 소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MRI 소견은 우리가 이제 진단 내리고 어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지, 평가되는 툴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컨트로버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MRI를 다 찍어볼 수 없기 때문에 외래라든지 아니면 팀에 또 손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손상 정도를 우리가 이니셜로 필드에서도 이제 초음파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이런 정상 소견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페 마찬가지로 아포뉴로시스 이러한 구조물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룹들이 콘조인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은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어벌전 돼서 프로시멀 쪽에서 어벌전 되게 있으면 이렇게 헤마토마 차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머슬 파이버가 보이는 거죠. 피블라 패턴들이 로스되면서 이렇게 헤지리스 같은 이러한 것들이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웨스트 페모리스가 디지털 쪽에서 리트랙션 되어 있는 거 헤마토마 차 있고, 이건 어큐트 리전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양이 많거나 그러면 아스피레이션에서 조금 하고, 양이 적다 그러면 이제 컴프레션 정도만 해서 치료를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래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스카티슈로 남게 됩니다. 이게 크로닉한 리전인 거고, 어큐트 원 크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복귀 시점이 조금 더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시말 쪽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근내는 근육 자체는 이제 바스큘라가 좋기 때문에 손상돼도 잘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들은 이제 텐던, 프리텐던 쪽, 그다음에 인다이렉트 텐던, 그다음에 텐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것들이 복귀 시점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뷰 논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마이오텐디너스 정전에서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컨저버티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저버티브하고 복귀하는 시점은 한 4주 정도, 수술하면 뭐 6개월 정도까지도 걸리더라. 그래서 리뷰한 아티클이 있고요. 그럼 언제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것들도 리뷰스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를 하고, 그다음에 엔세이드를 뭐 초반이나 아니면 조금 뒤에 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컨저버티브하고는 뭐 4주 정도 복귀가 걸리는 것 같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 또 20년대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소노가이드 포켓드레스 니들 일렉트로라이트 PN이라고 했는데, 이 뭘까 하고 저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니들링이더라. 앙티펑처 니들링을 해서 뭐 원인 맞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큐트인데 거기다 또 그 자극을 줘서 리바스큘레이션 줘서 손상된 조직을 낫게 준다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긴 하던데, 실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낫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한 이렇게 2주, 3주 정도 소요되더라라는 레포트도 있어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정도 알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하는 경우도 꽤 있죠. 수술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컨저버티브가 이제 PLS 때 수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딜레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컨저버티브 하는 경우가 뭐 12개월도 있고 8개월, 여기 3개월까지도 있고, 오랜 기간 했는데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크로닉 페이지에서 다쳤다는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 아티클 보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마이오텐시 정선 이쪽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 복귀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벌전도 보통 비슷하게 한 6개월 정도, 그다음에 이제 프리텐더는 수술한 경우에 한 5개월 정도, 한 4에서 5개월 정도 이상의 복귀 시기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문을 또 여러 가지 서치를 해봤는데, 수술 안테리어 쪽에 이제 축구 선수에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요거를 좀 소개드릴 건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수술하는 케이스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컨투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금 마이 오시피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텀이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 이럴 때도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디로세스나 파테라 텐던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때도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있는 이제 인다이렉트에서 프록시말 쪽에서는 컴플리트 테어나 어벌전, 리트랙션이 2cm 이상 되면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드 포션에서 다쳤을 때 갭이 2cm 이상 됐을 때도 수술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리커런트하고 이제 그 전 레벨로 못 돌아가거나 통증이 계속다면 그때도 수술. 센트럴 텐던 얘기했는데 이때도 어큐트보다는 리커런트 했을 때 수술. 그러니까 좀 특징적일 때는 수술을 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쿼드라셉스 수술은 사실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머슬 인저리 있을 때도 수술한다라는 이제 컨셉을 복근했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슬 자체는 그 리커버리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그냥 컨디션만 잘 조절하면 해도 잘 낫는다라고 좀 알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좀 더 시비한 그 머슬 테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도 저쪽에 생각을 해서 복귀 시점을 좀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 차트가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시키려고 제가 한번 발견했고요. 이런 걸 다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뭐 수술하던 컨저버티를 하던 어쨌든 간에 이제 얘를 이제 다시 운동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아까도 쭉 얘기해왔던 심통이 없어져야 되고요. 스트렝스도 돌아와야 되고 펑셔널하게도 다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컬적으로도 힐링이 다 되고 바이올로지컬도 힐링이 다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그 테스트에서 네거티브 사인을 보이면서 준비가 되어 있어 준비가 이제 선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복귀 시점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머슬 인저리에서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귀 시점을 트레이너와 상의를 하고 실제 뭐 언제 복귀해요라고 이제 저한테 오면 사실 이제 저한테는 저는 사실 여기는 컨투전이 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이미 메디컬 테스트를 다 이제 펑셔널 테스트 다 끝나고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이니셜로에서 크로닉한 상태는 없는 것 같고 어큐트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컬리전, 컨투전 이러는데 잘 아파요. 뭐 이런 경우에 오는 것 같고 메디컬 테스트 할 때 이미 물어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에 근육 손상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리커런스라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근육 손상 때문에 일정 기간 4주 정도 이상의 휴식 기간이 있었는지라고 해서 저는 이제 프리 메디컬에서 걸러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초음파라든지 MRI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물론 프리시즌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트레이너와 상의해서 뭐 트레이닝 방법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 선수가 중요하다면 팀의 중요한 선수라면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 괜찮은데 시즌 내 어큐트로 온 경우에는 대부분 타박상 때문에 오는 거고 헤마토마가 얼마큼 차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스피레이션 하는데 사실 저 팀에서 제가 여기를 다쳐서 아스피레이션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2도 미만이었고 충분하게 그냥 재활하면서 한두 경기 좀 쉬고 뭐 많으면 한 달 정도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3주 정도 쉬고 다시 복귀했던 게 대부분인데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학 선수입니다. 대학 선수인데 대학 1학년 선수인데 뭐 이틀 전에 운동하다가 허벅지 부딪혔을 때 이렇게 태클이 들어온 거죠. 태클 들어와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뛰었니? 근데 후반이라 그냥 참고 다 뛰었답니다. 다 뛰고 그냥 좀 쉬었대요. 좋아지겠지 하고. 근데 이틀 뒤에 저한테 왔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헤마토가 너무 차고 이거 화이트 티슈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다친 적이 있었어야 했더니 다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번에 처음이고 컨투전이고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앞서 참아하고 이제 18개지 니들로 이제 찔러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해보려고 좀 했는데 안 넘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많이 아파하고 근데 너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있어라고 이제 보냈고 제가 이틀째 이제 저한테 처음 한 거고 이제 그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그랬더니 와서 초음파 찍었더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컴패션하고 약 주고 했더니 뭔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증상도 조금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 그러면 한번 조금 뒤져보고 운동하지 말고 쉬어라 했더니 감독님 얘기해서 자기 한 달 이상 쉴 수가 있대요. 아 좋다. 그러면 한 달 쉬어라. 하고 다음 주에 와. 하고 이제 보냈는데 8일째 왔습니다. 증상도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래 이제 좋아지나 보다. 좀 기다려보자 했는데 일주일 뒤에 봤는데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 했더니 통증도 심해지고 많이 활동도 안 했는데 더 커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얘는 완전히 쉰다고 감독이 아직 배제시켜놨으니까 운동 안 하고 했는데 16일째 처음보다 더 커져서 봤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인트라머스큘러 쪽에 헤마토마 이만큼 차있고 어쩔 수 없다는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마취를 해서 이렇게 헤마토마가 심하게 차있는 거 확인하고 다 석션해서 다 제거하고 머스큘라 리페어를 시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지금 이제 가벼운 조깅하고 이제 필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인데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수술 전 이제 수술하고 이제 실파 뽑으면서 초음파를 봤는데 이거는 뭐 수축 매트리얼 이렇게 보이는 거고 확연하게 좋아지고 증상도 좋아지고 물론 이슈 좀 길긴 하지만 뭐 가벼운 조깅하고 필드까지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를 봐서 초반에 그러면 지금 거의 2주 상태를 얘를 좀 이렇게 주식해 놓은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금의 생각은 고민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아스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헤마토마가 뭔가 몇 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저의 정리를 좀 해보면 모든 머슬 인저리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다쳤는지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 머슬 펑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정도 시베리티 아까 얘기한 클래스피케이션에 따라서 그레이딩을 나누고 이제 MRI나 초음파 이런 걸 통해서 물리적인 이런 그 손상에 대한 힐링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려면 당연히 이제 이 해당 머슬에 대한 테스트가 다 완성이 돼야 되고 페인이 없어야 되고 복귀 시점은 아까 얘기한 그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레이드 이상의 인트라 머스큘라 리전의 헤마토가 크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조금 이제 뭐 석션기로 이제 뽑아내긴 했는데 뭐 그것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는 것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인트라머스큘라의 헤마토가 찬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